최후의 결전이 다가온 걸까요? 이란 최고 지도자가 어디 있는지는 알지만 지금 제거하지는 않겠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경고했습니다. 미국 전략 자산들은 속속 중동으로 집결하고 있습니다. 급박한 정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자, 영상 보여드리는 저 장면이요. 이번에 공격을 주도한 이스라엘 정보전의 핵심인 모사드 본부가 불타버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물론 이란 측의 피해가 훨씬 더 크긴 하겠습니다만, 아니 그러니까 임재 변호사, 모사드 본부도 지금 저렇게 불타버린 거예요? 그렇죠. 모사드는요,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받는 이스라엘의 정보기관입니다. 이 모사드가 직접 폭격을 맞았다. 굉장히 지금 의미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이란이 이스라엘의 정보기관 모사드 본부를 직접 타격한 그 모습이 영상으로도 확인이 됩니다. 예. 정말 큰 연기가 나고 있어요. 대형 건물들 위주로 지금 강한 폭발이 일어난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란에서 발사된 미사일이 이스라엘 헤르슬리아에 있는 모사드 본부를 그대로 타격을 해서 주목할 네. 만한 성과를 거뒀다. 이런 보도들이 지금 뒤를 따르고 있습니다. 예. 이 건물 주변으로 큰 연기가 피어오르는 모습도 확인이 되고 있잖아요. 이 모사드는 그 의미가 남다릅니다. 네. 실제로 이번 전쟁 이전에 이란을 어떤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모사드에서 이미 미사일이라던가 드론 공격 같은 부분들을 준비하고 있어 왔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는 시점에 예. 모사드 본부가 겨냥이 된 직접적인 미사일 타격은 지금 이 앞으로의 정세를 또 뒤바꿀 수 있는 중요한 이벤트가 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앞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요, G7에서 급거 귀국한 뒤에 이런 말을 내놨습니다. 지금은 제거하지 않는다. 우리 인내심은 줄고 있다. 이란 상공의 완전하고 전면적인 통제를 확보했다. 무조건 항복하라. 그러니까 이란 최고 지도자 목숨을 거론하면서 조건 없이 항복을 하라는 거죠. 트럼프는 백악관 국가안보회의를 마치고 곧장 이스라엘 네타냐후 총리와도 통화를 가졌습니다. 그야말로 일촉즉발의 상황, 어떤 이야기가 오갔을까요?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ve an obligation to make sure that the region is going to a positive way and that the world is free from Iran that possess nuclear weapons. 여러 농축 시설 중에 포로도는 1000회에 6개 있습니다. 800m 지하에 있어요. 그럼 이 800m를 때릴 수 있는 거는 미국의 소위 말하는 벙커버스터라는. 예. 그래서 이거는 그 스텔스 폭격기인 B2만 실어갈 수 있습니다. 한 열 몇 번을 같은 것을 때려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걸 때릴 수 있는 거를 미국밖에 안 되고 예. 지금 이스라엘은 그렇게 해달라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이스라엘 요청은 콘크리트를 뚫고 들어가서 터지는 초대형 폭탄이죠. 바로 벙커버스터를 이란에 좀 써달라, 이런 요청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요, 사실 이남희 기자, 이스라엘 얼마 전에 이란의 나탄즈 핵시설을 공습했었잖아요. 근데 그렇다면 이번에 포르도는 어디길래 여기가 타깃이고 또 여기 벙커버스터를 써달라는 거예요? 여기 별칭이 있어요. 이란의 지하 핵 심장, 이란의 지하 핵 요새라는 별칭이 붙은 곳입니다. 네. 어느 곳에 있냐면요, 수도인 테헤란의 남부 쪽으로 약 1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네. 지금 이슬람 혁명 수비대가 관리하고 있고 저 부지도 그 혁명 수비대의 옛 부지였습니다. 네. 이곳에 바로 그 핵 관련된 시설을 만든 건데요. 그 겉으로 표출된 건물 아래에는 바로 한 408kg 정도 되는 핵 물질이 지금 있다라고 현재 지금 추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을 활용해서요, 네. 어느 정도 빠르게 만들 수 있냐, 3주 만에 핵탄두 9기를 생산할 수 있다, 이런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전문가들 사이에서도요, 이 포로도를 가만히 둔다면은 이란의 그 핵 생산 기능 그 물질 관련해서 이 생산 능력을 완벽하게 제거할 수 없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 곳입니다. 근데 이종근 평론가, 깊이를 비교를 해보면은 나탄즈 핵시설보다는 한 10배는 깊은 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저희가 사진을 준비했는데 벙커버스터 하면은 지난 해에 헤즈볼라 수장인 하산 나스랄라를 저렇게 사살하려고 뚫고 들어가서 썼던 벙커버스터를 이스라엘도 썼었잖아요. 당시 저때 한 18m, 지하 18m 정도 되는 곳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아니 그러면 이스라엘은 자체 벙커버스터가 있는데도 왜 미국에 요청을 하는 거예요? 깊이의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BLU는 대개 한 18m 정도는 내려갈 수 있어요. 뚫을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핵과 관련된 시설은 약 네. 한 80에서 100m 밑으로 더 들어가야 돼요. 아. 그러니까 18m 정도는 충분히 BLU로 가능하지만 그래서 미국이 갖고 있는 GBU 시리즈, 그 GBU 시리즈 중에서도 가장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네. GBU 57을 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GBU와 그다음에 BLU 109를 한번 비교를 해보죠. 874kg인데 BLU는 자그마치 GBU 57은 13배나 더 무겁습니다. 13.6톤. 그리고 이 두께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네. 철강을 뚫을 수 있는 것도 보통 BLU 109는 2m를 관통하는 데 비해서 네. GBU 57은 최대 61m나 관통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BLU 갖고는 안 된다. 핵시설에는 분명히 굉장히 깊게 내려가야 되므로 GBU 시리즈로 57을 빌려달라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GBU 57이라는 게 사실 좀 이게 얼마나 큰 폭탄인가 하면은 이 폭탄 자체만 놓고 보면은 거의 사람 키만 하다고 해요. 그래서 콘크리트를 파고 들어가서 지하 한 60m까지는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아니 그러니까 전 세계에서 이란 포르도를 뚫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폭탄이라는 건데 근데 이게 워낙 초대형이다 보니까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미국밖에 없다면서요. 앞서 설명 주신 것처럼요. 이 무게가 13.5톤에 달합니다. 얼마나 무거운지 사실 가늠이 되지도 않잖아요. 네. 그런데 이것을 실어 나를 곳도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어 날라야지 정확히 그 지역에다가 타격을 할 수 있는 것인데 이걸 실어 나를 수 있는 것도 미국이 지금 가지고 있는 B2 폭격기뿐입니다. 이 B2 폭격기가 무장 탑재량이 27.2톤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딱 이 GBU 57을 2개 실어 나를 수 있는 이 B2 폭격기가 있어야지만 네. 사실상 이 벙커버스터도 활용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어요. 유명한 영화죠. 탑건 매버릭이라는 영화를 보면은요. 한 번만 타격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적진을 연달아서 2번 타격하는 모습을 확인하는데 네. 이것도 사실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GBU 57은 60m까지는 콘크리트를 뚫고 그 지하로 들어갈 수 있다고 해도 한 번에 타격에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2번 정도는 타격해야 된다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B2 폭격기가 2대를 싣고 가서 연달아 2번 타격하지 않는 한 사실상 어떤 유의미한 공격이 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지금 이거 모두 다 미국이 갖고 있습니다. 트럼프가 이스라엘에게 B2도 그렇고 이 GBU 57도 그렇고 주겠다는 이야기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답답한 상황이다 이런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앞서 저희가 김준영 의원이 전해드렸던 거에 따르면 이 포르도라는 곳이 한 800m 아래에 위치한다라고 했었는데 그게 산봉우리로부터 쟀을 때의 사이즈라는 점. 포르도가 굉장히 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그 산까지 포함해서 지하에 800m 정도의 핵물질이 있을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저희가 지금 이 관련해 가지고 그 벙커버스터 얘기를 하면서 나오는 거는 지하 100m 정도까지도 지면에서 쟀을 지면에서 때. 있을 때는 예. 바로 핵물질이 100m에 있는 걸로 추정이 된다. 네. 이렇게 좀 저희가 헷갈리지 않게 다시 한번 정리를 네,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전해드린다는 점 저희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런데요, 문제는 이종호 평론가. 네네. 이거를 만약에 진짜 쓰는 순간에는 그러니까 미국이 지금까지는 어떻게 보면 중재자 역할을 해왔는데 더 이상 그 역할로는 남을 수가 없게 되고 바로 참전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트럼프한테도 사실상 정치적 부담이 상당히 클 텐데 오늘요, 하메네이가 이렇게 항전 의지를 사실상 다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니 이거 그럼 직접 사용하거나 이스라엘을 줄 수 있는 겁니까? 그렇죠. 트럼프는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말로는 즉시 참전할 것처럼 끌어올렸지만 네. 실제로 참전했을 때 리스크가 크거든요. 첫 번째 리스크는 경험입니다. 이라크전 기억하시죠? 이라크전에 참전했다가 네. 어떻게 됐습니까? 이라크에 지금 테러 조직들이 끝까지 항전을 하면서 9.11 테러로 이어지는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란도 실질적으로 참전을 해서 이란 정권을 교체한다고 하더라도 예. 테러 조직들이 끝까지 살아남아서 이 미국민들을 위협하고 미국을 괴롭힐 수도 있다라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 전쟁이 만약에 길어질 경우는 자국 내에서 민주당을 포함해서 국민 여론이 안 좋아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 고민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뭐 벙커버스터 사용 여부는 곧 결론이 나오겠지만요. 그런데 이미 미국이 군 전력을 연달아서 중동으로 보내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가장 첫 번째가 니미츠호입니다. 항공모함을 보냈다는 것은 그 위에 전투기들이 탑재돼 있고요. 지금 이거군요. 그렇죠.
이 전투기들은 F-15를 비롯해서 예. 미국의 최정예 전투기들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꼭 참전으로 이어지는 건 아니다라는 견해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란이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 그 호르무즈 해협은 미국의 원유가 실어 날라지는 통로이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할 경우를 대비해서 지금 출동을 했다라는 설도 있지만 어찌됐든 이렇게 항공모함이 직접 중동으로 지금 갔다는 건 전쟁의 위험성에 굉장히 근접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지금 보이는 게 바로 저 니미츠호인데 저게 간다는 얘기군요. 근데 F-35도 지금 추가적으로 배치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들려요. 그렇습니다. F-35는 정예 비행기지만 실제로 니미츠호에는 F-16, F-22, F-35 등등이 탑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자 벙커버스터를 좀 예사롭게만은 볼 수 없는 게 우리도 사실 북한으로부터 위협에 상시 노출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서 이런 무기를 하나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있습니다. 유승진 앵커 작년에요. 우리 국군의 날 시가 행진 바로 나오는 저 영상입니다. 아, 저때요? 우리의 괴물 미사일 현무5를 바로 작년 국군의 날에 우리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최대 사거리가요. 400km 정도 돼요. 그리고 무게, 탄두 중량이 8톤 정도 되거든요.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사거리가 400km라고 하면은 북한 전역에 있는 지하 벙커들을 다 공격할 수 있는 정도의 어마어마한 겁니다. 근데 만약에요, 탄두 중량을 8톤에서 1, 2톤만 줄여도요, 이 사거리가 3,000에서 5,500km까지 날아가서 중국까지도 그래요? 위협할 수 있는 어마어마한 자산입니다. 작년에 저희가 이 현무5를 공개하면서 정말 대북 경고 메시지다 이런 해석도 나오기도 했습니다. 네, 날로 격화하는 중동 소식은요 계속 전해드리기로 하고요.